유독 빵만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더부룩하신가요? 흔히들 내 위장이 밀가루와 안 맞아서라고 생각하며 빵을 끊어야 하나 고민합니다. 물론 현대의 밀은 수확량과 쫄깃한 식감을 높이기 위해 과거 고대 밀보다 글루텐 함량이 월등히 높아졌고, 이로 인해 우리 위장의 소화 부담이 커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빵이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는 진짜 이유는 밀가루 자체가 까다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화하기 쉽게 다듬어줄 현대 제빵의 과정마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핵심적인 해결책인 시간을 통째로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단 두세 시간 만에 급하게 구워져 나온 빵, 밀가루의 본질적인 소화 부담감에 더해 발효 시간마저 잃어버린 덜 숙성된 빵이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푸드 딥다이브에서 그 과학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만약 빵이 무조건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 음식이었다면 인류는 어떻게 수천 년 동안 밀을 주식으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과거의 빵들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속이 편안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빵이 소화하기 어려워진 데에는 뼈아픈 두 가지 변화가 맞물려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언급한 글루텐 함량이 높아진 현대 밀의 품종 개량이며, 둘째는 바로 발효 시간의 실종입니다. 과거에는 강력한 상업용 이스트가 없었기에 공기 중이나 곡물 껍질에 묻어있는 야생 효모에 의존하여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데 하루 이틀씩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느릿느릿한 시간 동안 밀가루는 스스로를 삭혀내며 인간이 소화하기 수월한 상태로 변신했던 겁니다. 하지만 근대 산업화 이후 빠르고 간편한 즉석빵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며칠씩 걸리던 제빵 공정이 단 두세 시간 만에 끝나는 초스피디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속도전 속에서 상업용 이스트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오용되는 아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스트 자체는 빵의 풍미를 돋고 발효를 이끄는 훌륭한 미생물이지만 현대 상업 제빵에서는 이스트를 과도하게 투입해 단시간에 빵의 덩치만 강제로 키우는 팽창제처럼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미생물과 효소들이 까다로워진 밀가루를 부드럽게 삭히고 사전 소화시킬 기나긴 야근 시간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빵의 크기는 커졌지만 소화하기 힘든 밀가루의 특성들은 전혀 해체되지 않은 채 반죽 속에 그대로 남게 된 것이죠. 충분한 발효 숙성을 거치지 못한 현대의 즉석빵 속에는 우리 장을 피곤하게 만드는 세 가지 까다로운 소화 장벽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위장의 소화 마일리지를 갉아먹는 이 세 가지 장벽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열광하는 빵의 쫄깃함, 바로 그 자체입니다. 밀가루 속 단백질들이 물과 만나 결합하면 아주 거대하고 질긴 그물망 구조인 글루텐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 현대의 밀은 품종 개량을 통해 이 글루텐 구조가 과거보다 훨씬 촘촘하고 튼튼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위장이 이를 쪼개고 분해하는데 더 많은 물리적 노력을 요구합니다. 단 몇 시간 만에 급하게 부풀려 구운 즉석빵은 이렇게 까다로워진 단백질 그물망이 전혀 분해되지 않은 채 위장으로 들어옵니다. 질기고 촘촘한 글루텐을 소화하기 위해 우리의 위장은 평소보다 더 많은 위산을 분비하고 오랜 시간 연동 운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소화 과정 자체가 길어지면서 음식물이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우리는 묵직한 더부룩함과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벽은 소화 과정에 일시적인 브레이크를 거는 피틴산입니다. 통밀이나 호밀 등 곡물 껍질에 숨어있는 피틴산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유익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즐기는 현대인들에게 피틴산이 미네랄 흡수를 일부 방해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발효를 거치지 않은 빵을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이 피틴산이 우리 몸 스스로가 뿜어내는 소화 효소들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위와 장에서 단백질을 자르는 펩신이나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같은 핵심 소화 효소들의 활성이 저하되면 전반적인 소화 및 흡수 과정이 지연됩니다. 결과적으로 위장에서 음식물을 부드럽게 만들어 장으로 내려보내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속이 꽉 막힌 것처럼 얹히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벽이자 빵을 먹고 배가 빵빵해지는 증상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 프룩탄입니다. 사실 이 프룩탄은 장내 유익균에게는 최고의 보약이 되는 훌륭한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이를 분해할 소화효소가 아예 없기 때문에
속성으로 구워낸 빵을 먹게 되면 이 거대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소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채 대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대장에 있던 수많은 장내 미생물들이 이를 분해하려고 단체로 달려들어 격렬한 발효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그 부산물로 엄청난 양의 가스가 뿜어져 나오면서 우리가 유독 배가 끓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속을 뒤집어 놓는 숨은 주범들은 더 있습니다. 아밀라제 트립신 억제제나 렉틴 성분인 메가 응집소 같은 독성 단백질, 미처 분해되지 못한 거대한 전분 덩어리, 그리고 공장빵의 각종 화학 첨가물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숨은 요인들이 장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제가 고정 댓글에 따로 자세히 정리해 두겠습니다. 영상 다 보시고 아래 고정 댓글도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다시 우리의 반죽 속으로 돌아와 볼까요? 촘촘해진 글루텐, 소화를 늦추는 피틴산, 그리고 가스를 유발하는 프록탄까지. 우리는 이 까다로운 요소들을 안고 평생 소가리를 하며 빵을 먹어야 할까요? 다행히도 오븐에 들어가기 전 반죽 속에서 이 장벽들이 주는 소화 부담을 미리 덜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비록 개량된 밀의 한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수백억 마리의 미생물들이 우리 위장을 대신해 밤새도록 펼치는 사전 소화 작업은 위장의 수고를 크게 줄여줍니다. 다음 챕터에서 그 놀라운 시간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 마법 같은 사전 소화 작업의 핵심은 바로 온도를 낮추고 발효 시간을 길게 늘리는 것, 흔히 말하는 저온 숙성입니다. 만약 반죽을 따뜻한 실온에 그대로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트가 너무 빠르게 가스를 뿜어내어 빵 반죽에 금세 과발효되어 푹 주저앉고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죽을 차가운 냉장고에 넣어 하룻밤 이상 묵혀두며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냉장고의 4도라는 서늘한 온도 속에서 빵의 부피를 키우는 이스트는 깊은 겨울잠에 빠집니다. 하지만 반죽 속 생태계가 멈춘 것은 절대 아니며 오히려 이때부터 밀가루 속에 숨어있던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프로테아제가 본격적으로 야근을 시작합니다. 이 효소들은 기나긴 밤 시간 동안 아주 미세한 가위질을 하며 그 촘촘하고 질긴 글루텐 사슬의 일부를 부드럽게 풀어냅니다. 빵이 오븐에서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기본적인 뼈대는 유지하되 마치 질긴 고기를 굽기 전에 미리 두드려 연육해두는 것처럼 위장이 겪어야 할 물리적 소화의 수고로움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훌륭한 사전 소화 보조 작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화 효율을 떨어뜨리던 까다로운 요소인 피틴산은 장시간 발효를 거치면서 반죽 속 유산균들이 뿜어내는 젖산에 의해 서서히 기분 좋은 산성으로 물들게 됩니다. 이렇게 반죽이 산성화되면 비로소 피타아제라는 효소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 피타아제가 피틴산의 결합 구조를 느슨하게 만들면서 묶여있던 철분, 칼슘, 아연 같은 귀한 미네랄들이 드디어 우리 몸에 훨씬 수월하게 흡수될 수 있는 상태로 해방됩니다. 더불어 피틴산이 유발하던 소화 효소의 활성 저하 현상도 자연스럽게 완화되기 때문에 빵을 먹고 난 뒤에 전반적인 소화 및 배출 속도가 한결 가벼워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대장에서 가스를 유발하는 프룩탄은 반죽 속에서 긴 밤을 지새우는 효모와 유산균들에게 아주 훌륭한 만찬이 됩니다. 발효 시간이 12시간, 24시간으로 길어질수록 미생물들은 이 프룩탄을 먹이 삼아 열심히 분해합니다. 극도로 장이 예민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 환자분들은 남아있는 극미량의 성분에도 반응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긴 시간의 발효는 가스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을 우리가 빵을 오븐에 넣기도 전에 반죽에서 대폭 줄여버리는 아주 효과적인 사전 완화 과정인 셈입니다. 이스트를 듬뿍 넣고 단 몇 시간 만에 억지로 덩치를 키운 빵과 차가운 냉장고 속에서 미생물과 효소들이 긴긴 밤을 지새우며 묵묵히 삭혀낸 빵은 오븐에서 갓 나왔을 때 겉보기엔 똑같이 먹음직스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내부는 전혀 다른 우주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빵을 먹고 속이 불편했던 건 단순히 밀가루라는 식재료 하나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현대의 밀이 품종 개량을 거치며 과거보다 소화하기 까다로워진 탓도 있지만 이를 극복하게 해줄 가장 중요한 재료인 시간을 효율과 대량 생산이라는 이름 아래 빼앗아버린 현대 제빵의 속도전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결국 가장 속 편안한 빵을 만드는 비결은 복잡한 첨가물이나 화려한 기술에 있지 않고 그저 반죽 안의 작은 생태계가 제 할 일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주는 그 느릿한 시간에 있습니다. 수일간 야생 효모를 배양해 반죽하는 전통 방식의 사워도우빵이나
최소 하룻밤 이상 냉장고에서 천천히 효소를 다독인 저온 숙성 빵들이 바로 그 위대한 시간의 증거들입니다. 앞으로 빵을 고르시거나 직접 구우실 때 눈에 보이는 빵의 화려한 부피보다 그 안에 스며든 보이지 않는 시간의 가치를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